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관련 기록물 중 일본의 입장에서 기록한 조선 1일기라는 종군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진 정유 전쟁을 기록한 일본 쪽 기록물들은 대체로 단편적이고 협소한 보고서 내지는 견문담, 그리고 기록자들이 주군의 전공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전쟁의 전체 양상을 다룬 기록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봉부대장이었던 코니시 유키나가를 종군했던 외교 승려인 천형이 기록한 서정일기라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서정일기는 1592년 3월 13일 묘시 부산성을 포위하여 진시가 다 되어갈 때 성을 함락시켰다 와 같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조선 1일기도 비슷한 형식의 일기입니다. 오이타현의 우스키시에 위치한 안요지라는 절의 주지성이었던 쿄냉, 당시 62세의 노승이었습니다만, 그가 우스키성의 성주인 오타 카즈요시의 의료를 담당한 승려, 의성의 자격으로 1597년 6월 24일부터 1598년 2월 2일까지 9개월 동안 정유재란에 종군하며 기록한 일기입니다. 저자 쿄냉은 주군을 따라 1597년 7월 7일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죽도, 지금의 부산 강서구 중림동입니다만 그곳에 상륙한 후 8월 3일 전라남도 고성군 당항포를 거쳐 8월 14일 남원, 8월 20일 전주, 9월 9일 충청북도 진천군까지 북상했습니다. 이후 명나라군의 원군으로 남하하기 시작해서 9월 19일 상주, 10월 4일 경주를 거쳐 10월 8일 울산에 도착하여 연말에 있었던 참혹한 울산성 전투를 겪은 후 1월 7일 울산 서생포항과 부산으로 퇴각한 후 1월 22일 부산을 떠나 2월 2일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일기는 당시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의 일원이었던 쿄냉이 기록하였기에 일본인 입장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기가 작성된 시간 순서에 따라 몇 가지 대표적인 기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쿄냉은 우선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일기의 모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늙은 몸은 출진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성주님의 건강을 보살피는 의승이 필요하다면 젊은 사람을 곁에 두시도록 말씀드렸지만 꼭 함께 가자고 명령하시기에 난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장에서 벌어지는 살인, 방화, 약탈, 인신매매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참혹하고 비참한 실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노성의 신앙심에 근거하여 왜곡 없이 적나라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 일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기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고 있기에 서술의 진실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월 4일 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남에게 뒤처지거나 질세라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며 서로 쟁탈하는 모습들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분이다. 8월 6일 들도 산도 성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불태우고 사람을 쳐 죽인다. 산 사람은 쇠사슬과 대나무로 목을 묶어서 끌고 간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한탄하고 자식은 부모를 찾아 헤매는 비참한 모습을 난생 처음 보았다. 8월 7일 이것저것 사람들로부터 난폭하게 약탈한 물건을 보고 탐을 내는 내 자신이 어리석게 여겨진다. 이런 마음으로는 극락왕생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전라남도 섬진강 하구인 고성군 당항포에서 피난민이 타고 있었던 수천 척의 배가 떠 있었는데
일본군 병사는 군선에서 내려 서로 경쟁하듯이 조선 민중의 물건을 약탈하고 반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살인하고 산 사람은 인신매매를 하기 위해서 묶어서 끌고 갑니다. 끌려가는 부모를 바라보는 어린 자식들의 심정과 남겨지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597년 8월에 있었던 남원성 전투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8월 18일 남원성 안으로 진지를 옮겼다. 날이 밝아 성 주위를 둘러보니 길거리에 죽은 시체가 모래알처럼 널려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다. 8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천여 명의 조명연합군이 지키고 있던 남원성은 5만 6천여 명의 병력으로 공격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함락되어 버립니다. 전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그대로 남원성 안팎에 방치되어 있어 모래알처럼 널려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쿄네는 일기에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참으로 백성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는 모양이로구나. 그런 까닭에 낮과 밤의 경계도 없이 사람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며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그 즉시 호되게 질책하며 묶어서 두들겨 패는 이러한 죄업을 짓는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눈에 비치고 있는 일들을 후세 사람들은 꿈에서조차 모르고 지나게 되리라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다. 1597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인 1598년 1월 4일까지 조명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울산성 축성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축성된 일본 외성의 흔적을 지금도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축성에 동원된 일반인은 13,000여 명에 달해서 축성 과정에서의 노동과 울산성 전투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겪었던 고통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자신이 처한 전쟁 상황이 지옥과 다름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기를 기록하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일본인들이 정유재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전쟁 당시 일본군 뒤에는 항상 인신매매꾼들이 따라다니며 포로를 사들여 일본 본토로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다음의 일기 본문은 울산에 체류 중일 때의 기록입니다. 11월 19일 일본에서 온갖 상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인신매매를 하는 자도 왔다. 본진의 뒤를 따라다니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사서는 줄로 목을 묶어서 앞으로 몰고 가는데 잘 걷지 못하면 뒤에서 지팡이로 때리며 몰아붙이는 모습은 아방나찰이라는 지옥의 옥졸이 죄인을 질책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597년 12월 23일부터 이듬해 1598년 1월 4일까지 있었던 치열했던 울산성 전투에서 살아남은 쿄냉은 1월 17일 꿈에도 그리던 귀국 명령을 받고 1월 19일 부산, 1월 21일 대마도를 거쳐 1월 22일 이끼, 1월 29일 시모노세키를 거쳐 2월 2일 드디어 자신의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2월 2일 고향인 우스키에 귀선하여 바라던 대로 손자들과 만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전쟁을 통해 일기에서 보듯이 비전투 요원인 민간인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방화와 약탈 그리고 학살이 자행되었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도 인신매매로 인해 피로인이 되어 수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전해지며 다행히 생還된 자도 6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의 일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쿄냉은 반전사상의 소유자로 하루라도 속히 자신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전쟁에서 벗어나고자 갈망하며 전쟁의 참혹함과 괴로움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쿄냉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전쟁의 정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후반 일본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자행된 인명경시와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지독한 인권 침해는 20세기 들어서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명상으로 이어졌는데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일부 현재의 정치인들에게 켜냉은 일기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유재란을 일본인의 입장에서 하지만 객관적이고 담담한 서체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조선 일일기라는 종군 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